회장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개헌인데 필리버스터까지 거냐며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39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해 다시 본회의장 단상에 선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먼저 어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 5.18 정신 수록과 계엄 선포 여건 강화, 반대할 내용이 없는 개헌안을 국민적 요구에도 국민의힘이 무산시켰다며 우 의장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우 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헌 국민투표, 개헌특위 구성 등을 제안해도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었다며 졸속 개헌이라는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지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이것까지 막아가면서 국민들의 민생 법안까지 이렇게 막는 이런 무도한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이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본회의장에 참관하러 온 5.18 유족들과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17분 만에 의사봉을 내리치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기 내 개헌안 처리를 적극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개헌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죠. 저 어제 보면서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사실 이번에 개헌하자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두 가지예요. 그동안 계속 자기들 입으로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다음자 부마 항쟁 정신 계승하자 떠들어댔잖아요. 그런데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한 번씩 국민투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듭니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 한 번만 그냥 찍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 안 되는 거,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 여야 따질 거 없는 거 이거 한번 해서 개헌하자. 지금 개헌해야 되잖아요. 언제적 오십니까? 87년 개헌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39년 되지 않았어요? 네. 그 개헌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반대를 하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 때 다 빠져나가가지고 투표 불성립했던 것을 또 이번에도 써먹어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개헌하자는 게 계엄을 할 때 그전에는 국회에 통과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표결하면 이렇게 뭐 해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가 승인을 받도록 하자. 계엄 요건을 강화하자. 지금 계엄하면 누가 합니까? 현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현 정권이 자기 발목을 잡는 개헌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또 피해요? 무슨 심사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어젯밤에는 뉴스를 보다가 나 정말 저런 자들하고 이 같이 숨쉬고 살기가 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세월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동의하고 아니 그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 요 몇 가지 안 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쭉 몇 달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국민들도 그 정도면 오케이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중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러고 연이 말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아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온갖 변명과 이유들을 대가면서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툭하면 5.18 정신을 폄훼하다가 또 광주 가서 무릎 꿇고 그거를 무한 반복해온 집단 아닙니까? 이제 곧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려요. 얼마 안 있으면. 광주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 쓸데없는 결임은 100번 쓰는 것보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 제가 오늘 좋은 날이라 웬만하면 좀 성질 안 내고 가자는데 진짜 나쁜 자식들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김종호 원장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왜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오히려 투표 안 하면은 선거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의힘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번에 5.18 전문 수록뿐만 아니라 내란과 계엄을 못하게 더 엄격하게 만들겠다라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극복하는 이미지를 국민의힘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찬성해주면 그나마 국민의힘이 나빴던 이미지를 약간이나마 희석하거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반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김남국 후보님이 너무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자기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하는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결론적으로 선거 때 이걸 하면 우리한테 불리해 이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국회 승인권, 계엄 해제권 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30일 동안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 머리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아, 윤석열 이 새끼, 내란 일으킨 새끼 이런 게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계속 밀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하나 부마항쟁 5.18 문제 같은 경우 윤호개인 핵심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한쪽에서는 내란 문제와 계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내부에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당장 마지막 날 가서 투표할 때 내란 세력 응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하나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골 때리는 건 내란 우두머리가 인정한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담겠다고 했는데 그걸 부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솔직하게 인정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하자. 선거 때 이거 하면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자기 선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지려고 발등을 계속 찍고 있구나라고 자기 생각을 아니 그걸 저들이 인정하고 뭐 저기 안 하면은 내란 이렇게 새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립시켜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면 또 계엄을 또 내란을 벌일 그런 심산인 거냐 이런 비판까지 하시고 있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편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올바른 개헌의 5대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실제 국회 예결위장이었네요. 예결위장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끼월 파기를 엄청 해요. 6.25 전쟁, 건국,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졸속 개헌이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막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졸속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게 졸속 개헌이라는 주장이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 앞두고 하지 말자 이건데 뭐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한테는 윤 어게인 세력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에 지더라도 최소한의 패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인정한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본인이 생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장동혁 체제는 이후에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난 친한계 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내용이 나오면 지난번에 예를 들면 탄핵됐을 때처럼 그 정도 역할을 해줘야 그 당이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를 재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할 때도 투표 불성립을 참여시켰다가 국민들이 막 이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나중에 몇 명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없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은 들어와서 할 것처럼 하더니 그나마도 아예 단체로 당론으로 반대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어떻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도대체 이 개헌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도저히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